Hey Siri, it's movie time. Just a moment. All set. Hey Siri, light. One moment. Done.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랜만에 예전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저희는 이제 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10월 말 11월 초쯤 들어갈 무렵이면은 이제 꽃다오가 아닌 태국 동쪽이 아닌 태국 서쪽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즌쯤 되면은 푸켓으로 옮겨서 카오락, 시밀란을 돌곤 했어요. 그래서 예전 비디오를 보면은 좀 다양한 감정이 들어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요즘 만드는 영상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아 이거 유튜브에서 내려야 되나 참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 다 추억이리라. 그리고 또 새로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 새로 다이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저희 이제 과거를 보시게 될 때 아 쟤네도 저랬구나 그러면서 조금 기운을 얻으시거나 좀 더 나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좀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에서 따로 지우지 않고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시밀란, 그리고 시밀란을 이용할 수 있는 리버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밀란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태국의 국립공원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시밀란을 가는 이유는 사실 시밀란 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밀란 섬 북쪽으로 코본, 코타차이, 리첼리우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시밀란 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세 곳이야말로 스쿠버 다이빙이든 프리다이빙이든 혹은 시밀란의 바닷속을 즐길 때 있어서 최고의, 정말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고래상어, 만타레이, 모뷸라, 상어, 그 다음에 진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산호도 보존이 정말 잘 돼 있고 수심에 따라서 그 변하는 산호의 종류와 물고기의 종류와 이게 다 있어요. 특히 그 마지막 리첼리우락이라는 곳은 정말 이거는 그냥 한번 제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말씀하시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요, 바로. 이 시밀란이라는 곳은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기간이 10월부터 5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기간은 그 몬순이라는 계절풍 때문에 비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관광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즌이 시작한 셈이잖아요. 근데 당장 시즌이 시작할 때 10월, 11월, 그리고 시즌 끝날 무렵 4월, 5월은 조금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간은 12월부터 한 3월까지 정도인데, 사실 12월, 1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홀리데이 시즌이라서 유럽이랑 미국, 한국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밀란에 가고 싶으시다면은 바로 지금 예약해야 내년 2월이나 3월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밀란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리버보드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리버보드는 배에서 먹고 자고 다이빙만 하는 이동식 스쿠버 다이빙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시밀란 내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카오락에서 데이트립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푸켓에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카오락이라는 곳은 상당히 크기가 큰 데 반해서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몬순 시즌에는 동네 자체가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문 닫기 때문에 시즌 내에는 너무 물가가 비싸고, 오프 시즌, 그러니까 시즌 외에는 정말 갈 필요가 없어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가게들 다 문 닫고, 단지 물가가 싸고 호텔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비시즌 때 카오락을 여행 가시는 분은 절대 없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리버보드를 탑승을 하셔야 되는데, 이 리버보드는 이제 보통 푸켓에서 차로 카오락을 이동한 다음에 카오락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푸켓으로는 픽업을 오는 거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리버보드 전후로 카오락에 머무신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푸켓에서 출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버보드를 타게 되면은 적게는 한 14명 정도, 많게는 한 30명 정도의 다이버들이 한 배에서 먹고 자고 다이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리버보드 가격과 배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방의 크기도 천차만별이에요. 저희는 한 4번 정도 리버보드를 타봤는데, 어떤 방은 정말 작은 트렁크 하나 간신히 세워둘 만한 방도 있고, 어떤 방은 큰 더블 침대에 큰 트렁크 2개를 펼쳐서 보관을 할 만한 큰 방도 있기 때문에 리버보드 예약하시기 전에는 항상 확인을 해보시고 탑승을 하셔야 돼요. 방 크기에 따라 공용 화장실을 몇 명에서 나눠 써야 되는 방도 있고, 방마다 개인 화장실이 딸려있는 리버보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프리다이버로서 리버보드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프리다이버로서 리버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정말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은, 대부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이빙 경험도 진짜 많고 다이빙 너무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리버보드를 이용하면서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몇 명, 30명 정도 타 있는 배에 프리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항상 저도 그렇고 마리나도 그렇고 저희 둘이 그 배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먹으면서 오늘 뭐 봤니? 어땠니? 바다 어땠니?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뭐 거북이 봤냐? 이게 메인이 아니고, 와, 니네 물속에서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 물속에서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숨 얼마나 참니? 프리다이빙이 어떤 거니?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4박 5일의 여정 동안 같이 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리다이빙 하심으로써 리버보드 꼭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프리다이빙은 굉장히 싸요. 일단 배 안에 프리다이버 가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게 되면은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장비도 배에서 다 대여를 해주는데, 프리다이빙을 하게 된다면은 딱히 배에서 케어해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절대 배에서 완전히 방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이빙 사이트에서도 완전히 방치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안전과 최대한 즐겁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빙 사이트에 갔는데 해류가 너무 세요. 그러면은 스쿠버 다이버들은 드리프트 다이빙을 한다거나, 태국 다이빙 스타일은 다이빙 하는 팀마다 다 다른 지점에서 올라와요. 그럴 경우에는 배가 움직이면서 하나씩 올라오는 대로 픽업을 하는데,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해류가 세면은 내 생각보다 훨씬 멀리 떠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스쿠버 다이버들은 물속에 숨어서 뭐 바위 옆이나 산호 뒤나 이런 데 숨거나 바닥에 버텨가지고 그 해류를 어느 정도 파할 수가 있는데, 수면 해류가 강할 경우에 저희는 계속 잠수를 할 때도 떠내려가서 올라오고 떠내려가서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딩기보트라고 되게 조그만한 스피드보트 한 척을 완전히 저희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빙 하는 대로 그 딩기보트가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다이빙 사이트가 상태가 되게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다른 다이빙 사이트로 태워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배려를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리버보드는 일반 다이버 가격이 있고 스노클러 가격이 있어요. 이 스노클러는 뭐냐면은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다이버고 아내는 다이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동안 와이프 혹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노클링을 하거나 배에서 쉬겠죠. 그럴 경우에 한 30% 정도 싼 가격으로 방을 빌려줘요. 근데 이 프리다이버도 똑같이 30% 정도 싼 가격으로 리버보드를 빌릴 수 있다는 점, 그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다른 수십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저희는 장비를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이빙 사이트에 배가 도착하면은 아무 때나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 위에 있는 스태프들과 미리 얘기는 해야겠지만 아무 때나 뛰어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하면은 한 다이브당 3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근데 30명이 다 내려가고 다 올라가면은 그 준비하는 시간도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저희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30% 낮은 가격으로 가는데 물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 이득인 거죠.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을 비교했을 때 스쿠버 다이버들은 좀 시야가 좁은 편이에요. 자기 수심 혹은 이제 가이딩 하시는 분의 방향과 그분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저기 뭐가 있네 저기 뭐가 있네 이렇게 결정되지만, 저희는 위에서 다 내려다보잖아요. 마치 드론으로 내려다보고 가는 것처럼 위에서 쭉 다이빙을 하다가 저쪽에 고래상어가 있다거나 저쪽에 물고기떼가 많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스쿠버 다이버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글로 이동해서 잠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다는 점이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장점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피싱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또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나오는 거품, 버블들이나 그 소리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버들이 가까이 가면 물고기들이 좀 퍼져요. 근데 이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큰 물고기를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도 고래상어 주위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프리다이빙을 해가지고 유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물고기들이 몰려요. 혹은 저희 주위를 빙빙 돌거나, 이 느낌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 멋있어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너무너무 좋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시밀랜 리버보드를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실력 별로 상관없습니다. 다이빙 전에 브리핑 다 해줘요. 이번 다이빙은 어떻게 생겼고, 깊이가 어느 정도고, 해류가 있고 없고, 해류가 없을 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브리핑만 잘 들으실 수 있으면 되고, 깊이가 너무 깊은 곳이다 싶으면은 배에서 얘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요구사항을 거의 다 들어줘요. 어떤 다이빙 사이트에 난 다이빙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는 조금 얕은 곳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딩기보트로 다 내려줘요. 그 안전한 해안가 혹은 바닥 그 섬 주변으로 다 데려다주고 다 케어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오락 스쿠버 어드벤처라는 업체, 그러니까 그게 태국 그 카오락에 있는 현지 리버보드 업체인데, 그래서 이 카오락 스쿠버 어드벤처라는 곳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 푸켓, 한국에서 여기 인천에서 푸켓으로 직항이 있으니까 푸켓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푸켓 뭐 호텔 같은 데 머무르시면서 이제 픽업을 요청하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푸켓으로 차를 보내줘서 다시 배에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바다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리다이빙 자격증만 있으면 참가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약하실 때 스노클러로 예약을 하시고 배 탄 이후에
투어 리더에게 자기가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스쿠버 다이버가 아니고 프리다이버고 다이빙 사이트에 웬만하면 다 참가를 할 거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정도만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리버보드나 시밀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댓글을 달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뭐 한 편 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는 지금 고래상어로 위아더 월드가 됐습니다. 다들 저희가 찍은 고래상어 파일들을 중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위아더 월드. 감사합니다. For the whale shark!